한때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이 인기를 끌었죠. 요즘 신입사원들의 사고방식을 알 수 있는 책이라면서 기업 관리자들이 필독서처럼 읽기도 했는데요. 불교계에도 요즘 청년들의 생각을 알 수 있는 90년생이 온다 같은 콘텐츠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죠? 바로 불법 유턴! 자, 오늘도 요즘 세대가 느끼는 불교가 어떤 모습인지 가식 제로 재미 가득 담아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법으로 돌아가는 청년들의 이야기 불법 유턴 네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N에서 코가 가장 큰 개그맨 장재영입니다. 네, 자 다들 일주일간 잘 계셨죠? 네, 우리 사훈보부님 지난 시간 첫 시간이었는데 어떠셨어요? 맞습니다. 네, 처음 녹화를 하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주로 오고 나니까 첫 번째 주를 이렇게 소회가 이제 드는데요. 네. 진짜 가식 제로 재미 가득 중에 재미는 모르겠지만 가식만큼 진짜 제로였다. 왜요? 다 진짜 솔직하게 다 쏟아 부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진짜 청년 불자들의 마음이 어떤지 알 수 있는 좋은 프로이지 않을까. 어필해 봅니다. 아니에요. 사훈보부님 진실성은 진짜 1000%고 네. 재미도 있으셨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얼굴이 재밌잖아요. 농담이고요. 네. 자, 그리고 우리 규리보부님께서는 주말에 와 프로그램 녹화를 위해서 회사를 가셨다. 예, 왜 그러셨어요? 왜냐면은 보통 제가 주중에는 진짜 사실 바쁘거든요. 해야 될 것도 많고 정해서 이렇게 결제를 내려줘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데 사실 이게 금요일 야근을 싫어서 항상 목요일에 했었거든요. 이제 목요일에 해야 될 것들을 이제 사실은 이제 토요일, 일요일에 나눠서 하다 보니까 요즘 토요일, 일요일 그냥 조금씩 출근해서 네, 잔업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바쁜 시간 내주셔서 또 저희 프로그램 또 도움도 되고요. 근데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또 재밌어요? 네, 사훈보부님 얼굴이 재밌어요? 아니요, 코튼보이도 뵙고 네. 네. 농담이고 감사합니다. 잘생긴 사훈 씨도 보고 네. 너무 좋아요.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재우 보비님 뭐 하셨어요, 주말에? 1인분을 해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 저 알 것 같습니다. 아, 예. 교수님 찾아갔죠? 주말에 교수님 찾아갔죠? 예. 교수님 미국에 계십니다. 지금. 미국에 계시다. 교수님은 좀 종교가 솔직히 어떻게 개신교이시죠. 아유, 그러시구나. 예. 아주 먼 시간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미보부님 불법 유턴이 지금 4일째지 않습니까? 이렇게 경험하시면서 우리 불법 유턴만의 어떤 특별한 장점이나 특별한 점 뭐가 있을까요? 제가 느끼는 불법 뉴턴의 매력은 분명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나도 한마디 던져보고 싶다 하는 흥미로운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 같아요. 저는 이상하게 우리 찬미법부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진실성이 느껴져. 맞아요. 왜냐면 말씀도 잘하시지만 한 말씀 한 말씀 하시는데 야, 이거 진짜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하는구나. 맞죠? 제 말이 맞죠? 다시마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많이 우려내 주세요. 아우, 좋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청년 불자들만이 들려줄 수 있는 요즘 세대 불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불자들의 생각을 들여다볼 오늘의 블랙박스 주제는요, 템플 스테이입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을 기점으로 시작된 템플 스테이. 이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론이고요. 전 세계인들이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됐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여러분 18년 동안 무려 600만 명이 진짜 많이 갔다. 600만 명이 템플 스테이 참가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 버부님들도 템플 스테이 다 해보셨을 텐데 어느 곳이 좋으셨어요? 개인적으로 뭐 말씀해 저는 주시겠어요? 개인적으로 물론 월정사도 가봤지만 네. 그 봉정암 올라간다고. 봉정암? 네. 그러니까 그 부처님 진신사리 찾아서 그 거의 템플스테이가 아니라 거의 수행을 하다시피 해서 올라갔었는데 봉정암에 오인에게 들고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거기 정확히 위치가 어디입니까? 거기가 설악산이었나? 오, 야, 그 높은 곳까지 올라가신 네네네네. 거예요? 오. 올라갔었죠. 뭣도 모르고. 힘들어서 기억에 남는 거예요? 좋아서 기억에 남는 거예요? 힘들어서 기억에 남습니다. 어쨌든 기억에 남긴 네. 했군요. 좋습니다. 자, 재우버부님은요? 저는 약간 뭐라 해야 될까 연령대별로 좀 달랐는데요. 네. 어렸을 때 이제 안성 도피한사라고 거기를 다니다가 네. 거기서 물론 템플스테이를 했죠. 다니니까 그쪽에서 했고 그 도시절에서도 한번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네. 이제 상도선언이라는 곳에서 해봤고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러니까 이제 좀 사회에 나오다 보니까 좀
따로 시간 내기가 힘들다 보니까 동아리 차원에서 어레인지가 된 거가 아닌 이상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최근 방문했던 템플스테이는 이제 그 월정사에서 진행을 한 곳에서 해봤는데 월정사. 예예 그 되게 다 괜찮았습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저는 네네. 특별히 뭐가 좋았어요? 그냥. 우선 그 한 가지만 꼽자면. 한 가지 밥. 네, 밥 잘 넣는 밥 중에요? 네, 밥 맛있어요. 잘 먹어요. 공양반. 아, 저도 알고 있죠. 맛있어요. 네네네. 저는 그 새벽밥 있잖아요. 아침 맛있어요. 나는 진짜 너무 미치겠어. 너무 맛있어. 간장 너무 맛있어. 절에서 먹으면 군고구마도 맛있어요. 아유, 다 맛있어. 간식으로 주시는 고구마도 왜 이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자, 그렇다면 우리 규리버브님은 생각나는 템플스테이. 저는 사실은 이제 외국 친구들을 데리고 이제 템플스테이를 갔었는데 도심보다는 아무래도 좀 자연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 양양 낙산사 템플스테이를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를 가면은 이제는 동해 바다가 쫙 보이면서 그렇죠. 너무너무 진짜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 자연 경관을 같이 바라보면서 이제 힐링을 하고 왔던 그런 템플스테이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찬미버브님께서 친구분들과 좀 템플스테이 갔다 오셨다고요? 최근에? 아, 네. 저는 최근에 템플스테이를 다녀왔습니다. 후기 좀 알려주세요. 어떠셨어요? 저희는 지도법사 스님이 계신 금당선원이라는 사찰을 갔는데요. 네. 템플스테이를 가면은 이제 사찰마다 이제 체계적으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는 사찰도 있지만 네. 저희는 이번에 스님과 친해지길 바래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 이제 편한 마음으로 사찰을 방문을 했어요. 친해지셨어요? 아, 네. 저희 그 프로그램 내에서 이제 네. 스님과 함께 그 근처에 있는 큰 사찰인 용주사 또 방문을 해서 사찰 탐방도 하고 이제 저녁 공양도 함께 만들어 먹으면서 가까운 고모랑 조카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느낌의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와, 스님을 가족처럼 느끼고 네. 그렇게 돌아오셨네요. 그것만큼 좋은 게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따뜻함을 품고 오셨네요. 어우, 좋습니다. 혹시라도 가게 되면 저도 나중에 진짜 한번 같이 가요. 영광입니다. 자, 여러분, 템플스테이도 이 체험형 tem플스테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곳에 가면 연등이랑 뭐 염주 만들기도 하고요, 명상도 하고 그 사찰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인상 깊었던 뭐 프로그램 경험하신 분 계세요? 혹시? 기억에 남는 게 무건수행을 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제 템플스테이에서 이렇게 세팅을 해놨었는데 네. 제가 아까 전에도 외국인 친구들하고 많이 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외국인 친구들 한국말을 모르기 때문에 네. 그 무건수행 중에도 그 무건수행을 한다라는 거를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친구가 뭐를 하고 싶거나 이럴 때 물어봐야 되는데 무건수행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스님께서 규리 씨는 무건수행을 깨도 된다. 왜냐면 이제 영어로 누군가를 도와줘야 되니까. 그렇죠. 이렇게 뭔가 할 때마다 지금 이제 밥 먹을 시간이다 이런 것도 알려주고. 그러니까 저는 같이 갔는데 무건수행이 안 되는 계속 영어로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굉장히 눈치가 보였어요. 왜냐면 다른 분들 무건수행 하는데 제가 런치 타임 이런 거 얘기를 해주니까 뭔가 제가 깨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는 스님은 괜찮다고 말씀을 해주시긴 했지만 근데 또 그 친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갔던 친구들은 이렇게 말없이도 지낼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되게 충격을 받았더라고요.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이 말을 하고 지낸다. 아니야. 네. 왜냐면 무건수행 할 수 있어요. 네. 우리한테는 전 세계인의 언어 바디랭귀지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무건수행하면서 밥 먹을 때 되면 이러면 되는 거고. 배가 아파. 이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의 표정을 가지셔서 저희 가능한 것 같고 표정이 많지 않은 분 배고파 한번 해보셨어요? 힘들어 하시잖아요. 배고픈 표정인데? 조금 저기 지금 나 화났어 표정. 야, 잘한다. 연기가 되시네. 산미 씨, 지금 난 나라 걱정이 너무 되니까 너희들과 의견을 모아서 우리 불법을 하나가 되자는 표현. 하나, 둘, 셋. 네, 왔어요. 와,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어. 당연히 울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생각하는 템플스테이의 큰 장점 뭐가 있을까요? 저희는 약간 듣고 싶지 않은 소음과 잡음의 환경 속에 약간 놓여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가끔은 아주 조용한 공간에서 얻는 안정감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찰이 그런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공간인 게 가장 큰 템플스테이의 장점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거예요. 그 사찰에 딱 앉아있으면 바람이 이제 싹 불고 이 처마 끝에 달린 풍경 소리 땡땡 할 때
저는 그 소리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거기에 향도 같이 나면은 완벽하죠. 그냥 뭐, 예, 최고죠. 네. 자, 우리 재우 버부님은 다른 의견을 또 낼 것 같은데, 다른 생각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철저하게 세속적인 사람으로서 아, 예, 잠깐만요. 세속적인 분이시구나. 예, 예, 예. 밥이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 현대인들이 네.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까 좀 되게 기름진 음식에다가 뭐 그렇죠. 툭하면 치맥 먹고 뭐 학교 식당 가면 막 그 고기만 처만 나오고 그런데 이제 그것과 좀 동떨어져서 2박 3일 동안 이제 사찰 음식 굉장히 건강하고 좋지 않습니까? 너무 좋죠. 그거를 이제 좀 섭취를 하고 나면 네. 변화가 느껴지거든요. 네. 특히 그 아직 2030 같은 경우 몸이 젊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2일, 3일만 그런 식으로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변화가 빨리 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거를 느낄 정도의 그 시간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네. 저도 같은 생각이고 네네. 일단 진짜 건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잎밥 같은 거 너무 맛있고 너무 맛있어요. 각종 나물들도 너무 맛있지 않습니까? 난 게 고사리가 맛있더라. 맞아요. 뭐 좋아해요 도라지랑, 음식? 뭐? 도라지 고사리. 도라지. 아우 좋죠. 나물들 다 좋아하고. 나물 좋아하고. 봄동 묻혀가지고 이제 간장에 비벼서 줄 때. 잠깐만 저 말초랑 음식 얘기하니까 그 이정섭 선생님 있죠? 참기름 그 느낌 나요. 참기름 한번 해보세요. 참기름. 참기름. 아우 야 똑같다. 아니 이야기 듣고 있으니까 빨리 지금 절로 가야지 될 것 같아요. 너무 배고파. 우리들은 그 마음을 다 알고 그 음식을 다 먹어봤지 않습니까? 저도 항상 아이들이랑 와이프한테 얘기를 해요. 우리 절밥이 얼마나 맛있고 건강한지를 항상 강조를 하는데 아이들은 또 그게 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지금도 소세지 있어야 되고. 그럼요. 맞아요. 계란 있어야 되고. 감튀, 감자튀김. 가끔씩 이러면 안 되는데 나 동자 스님들이랑 좀 비교도 하게 돼. 아유 동자 스님들을 봐라 얼마나 건강하냐. 너희들도 진짜 야채 좀 먹고 저렇게 행복하게 뛰어놀고 막 그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쉽지만은 좀 않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저도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할게요. 템플스테이는 이제 무교 심지어는 타종교 사람들에도 인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2030 젊은 분들한테도 인기가 많은데 그 인기가 많은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자, 규리버부님. 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희 삶이라는 게 생각보다 휴식이 없는 삶인 것 같아요. 현대인의 삶이.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쉼, 잠깐 이렇게 쉬어가는 그 공간이라든가 시간을 가지는 그런 의미로 템플스테이를 찾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외국 친구들은 조금 느낌이 다른 게 외국 친구들이 한국에 템플스테이를 오는 거는 한국 문화를 체험해보고 싶어서 또 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굉장히 그 한국적인 풍경과 향과 그런 분위기가 네. 그리고 옷도 저희가 템플스테이 복을 따로 입잖아요. 네. 그것도 한복 그 느낌이 나니까 이 템플스테이야말로 굉장히 한국적인 것이다라고 보는 서양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현대인 2030이 찾는 거는 조금 쉬기 위해서 그런 것 같고 이제 외국 젊은 친구들이 찾는 거는 좀 문화적인 그런 체험으로서 찾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참 이렇게 템플스테이에 와 계신 외국분들 보면 저런 어떻게 되며 이제 인사드리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 근데 그런 서투름이 저한테는 너무 행복해 보였고 너무 보기 좋았다. 그러니까 우리 문화를 이해하려는 거잖아요. 노력하는 거죠. 아,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자, 재우 부부님. 답변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없습니다. 똑같은 말을 제가 반복하게 될 것 아, 같아가지고. 똑같은 말해도 자기 의견 있을 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네, 뭐 네.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고 그리고 뭐 일상생활에서 좀 그런 기회를 갖기가 힘드니까 그런 기회로 좀 활용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밥 그리고 식단 그런 등등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예. 오늘 왜 이렇게 밥에 꽂히셨지? 그러게요, 저도 근데 공정함 옛날에 올라갔을 때 네네네. 그때 밑에가 백담사인데요. 백담사. 그 앞에 그 더덕구이가 진짜 맛있어요. 예, 이정석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더덕구이 위에 뭐 올려야 되죠? 참기름. 그리고 황태국도 맛있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이러면 안 되는데 또 사찰 밑에 우리 가야 될 것 같아요. 도토리묵이랑 막걸리 있잖아. 진짜 맛있어. 아, 참 이게 참 이러면 안 되는데 참. 야우 너무 맛있겠다. 참비버부님. 저도 2030 무교인 친구들이 같이 템플스테이를 진행하면서 뽑았던 포인트 중 하나가 조용함에서 오는 그 편안함이 가장 컸던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아름답잖아요. 사찰 네. 풍경이. 네. 그런 걸 이제 담아오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그냥 그런 느낌을 주셨다. 아니 잠깐 지금 자꾸 거기 회상을 하면서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 심취해 계셔 지금.
마음이 이미 가 계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여기서 혹시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도 있을 것 같아요. 템플스테이. 요거 좀 약간 좀 아쉽다. 단점이다라는 거 있을까요? 사실 제가 약간 우려하는 면이 있기는 한데 자, 우려하는 면. 이제 일단은 템플 스테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음악을 재생하지 않은 노이즈 캔슬링 같아요. 그러니까 노이즈 캔슬링은 되지만 따로 음악이 재생되지는 않는 그야말로 고요 속에 있는 네. 그리고 지금 규리 버부가 말씀해 주신 거 찬미 버부가 말씀해 주신 거 재호 버부가 말씀해 주신 거를 보면 네. 불교나 절이 뭘 하지 않고도 이미 갖추고 있는 재산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뭘 안 해도 풍경 소리는 들리고요. 뭘 안 해도 그런 분위기는 다 나잖아요. 근데 이제 2030들이 거기에는 이미 다 뭐라 그럴까 만족을 했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나는 적극적인 힐링을 원하고 조금 더 색다른 거를 원할 때 이제 절들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뭔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는데 거기에는 아직 서투르지 않을까 이런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 말에 공감하십니까?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고요. 네. 그냥 가만히 사실 조금 그러니까 10년 만에 그 템플 갔는데 프로그램이 똑같아요. 예를 들어 네. 뭔지 알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근데 그 10년이라는 시간이 강산이 변하고 세대도 변한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이런 절의 템플 스테이도 그런 시대 흐름에 맞게끔 불교 색채를 가지되 조금 트렌드한 그런 면을 좀 반영하면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적은 있었어요. 트렌드한 그런 조건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자세하게 좀 들어간다면? 저는 근데 뭐 그냥 개인적인 생각일 수는 있긴 한데 네. 이제 뭐 음악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용한 곳이지만 이제 불교도 사실 이런 음악이 있고 불교도 이런 미술이 있고 좀 그런 예술적인 측면을 좀 보여주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그냥 여기 풍경 좋아 이게 아니라 사실은 이 안에 우리도 우리의 이야기가 있고 우리의 색이 있고 우리의 음악이 있어. 교회나 성당이 가지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만의 스토리가 있다라는 그런 스토리텔링으로 좀 접근하면은 굉장히 우리가 보여줄 게 엄청 많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저희 또 불교의 역사가 얼마나 오래됐어요. 그죠? 그렇죠. 네, 문화재가 얼마나 많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정말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조금 절에 가면 느낌이 뭐냐면은 이렇게 뒷짐지고 좀 이렇게 왔냐 이런 방치되어 있는 느낌이 드는 왔냐 이런 느낌이거든요. 뭔가 좀 네. 노력을 좀 하셔야 되는데. 네, 조금 먼저 조금이라도 손을 내밀어 주시면은 훨씬 더 이 불교에 가까워지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항상 네. 했었어요. 왜 우리 지금 사찰가 절에 가면은 그 사진 찍는 스팟 있잖아요. 네. 정말 이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카페에서만 사진 찍는 곳 한 게 아니라 여기서도 좀 사진 한번 찍어보세요. 멋진 사진이 펼쳐집니다라든지 그런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불교가 네. 지금까지는 수행자와 이제 제가자 이렇게 두 종류만 있었는데 이제 처음으로 템플 스테이를 하러 오는 사람들이 제3자로 등장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동안 절이라는 공간은 수행자를 위한 공간과 제가자들이 와서 머무르다 가는 곳으로만 생각됐다가 갑자기 저 여기 하루만 머물다 갈게요라고 하는 네. 새로운 사람이 등장하니까 약간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대접해드려야 될지 몰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수행자들은 이미 수행을 하고 있고 제가자분들은 오셔서 어떻게 해야 될지 다 알고 여기서 삼배하고 저기서 기도드리고 저기서 108배하고 가야지 이게 되는데 템플 스테이를 하러 오시는 분들한테는 우리가 이런 코스를 저희가 안내해 드릴게요. 이런 프로그램을 안내해 드릴게요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직은 좀 고민이 해야 되지 않을까. 맞아. 우리 안내도 좀 신경 써야 되고 또 디지털화도 좀 돼야 돼. 맞아요. 그렇죠? 찬미법부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좀 트렌드화라고 하면은 네. 스님분들께서도 가지고 계신 스토리가 되게 다양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출가 전에 스토리도 다 계실 거고 네. 스님을 하시기 전에 직업을 가지신 분도 계실 거잖아요. 네. 저는 이번에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스님께서 출가 전에 스토리 중에 이제 운동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특기를 살리셔서 저희에게 참선 요가를 직접 알려주시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 네. 이제 스님께서 보여지는 모습뿐만 아니라 네. 스님에게서 볼 수 없었던 모습까지도 더 볼 수 있다면 더 다가가는 데 있어서 트렌드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혹시 궁금한 게 있는데 그 템플스테이를 가게 되면은 어떻게 가야 돼요? 뭐 그게- 전화로 해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정보나 이런 것들이 한 곳에 모여 있다라고 해서 있는데
예약이 도대체 언제 되는 거지? 다 예약 불가 막 이렇게 되어 있고 네. 예약을 하더라도 뭔가 별도의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네. 확인 전화 다시 제가 해갖고 그걸 일일이 다 확인을 해야 돼요. 뭐 이런 거는 가져오시면 안 되고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처음 이제 템플스테이 처음 하시는 분들은 뭘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도 모르니까. 그렇죠. 필요한 뭐 준비물이라든지 네, 제 뭐 아주 친구는 최소한으로. 모르고 네. 도너츠 가져갔거든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당연히 그런 거 가져오면 안 돼가 아니라 왜 가져오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좀 이런 것들은 안 된다라는 그런 안내도 좀 잘 되면은 훨씬 더 좀 마음을 준비한 상태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지금은 좀 가서 알게 되는 그런 맞아요. 것들이 되게 많아요. 프로그램들도 사실 가서 네. 자 이제 여러분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할게요라고 하면 그때 알아요. 아 이 프로그램이 이번 템플스테이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구나. 근데 한편으로는 또 그게 들어요. 왜냐면 절에 계시는 분들은 연세들이 좀 다 높으시다 보니까 뭔가 이 컴퓨터 다루는 방식도 좀 힘드시고. 맞아요. 그래서 아마 좀 그런 거가 좀 멀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그 네. 연령대나 기술적 한계보다도 네. 그 한국인들의 그 좀 종교 시설에 대한 그 강박관념이 문제라고 보는 이유가 종교 시설도 먹고 살려면 신도들한테 의지하기보다 뭐 프로그램 짜서 여행사 그 외국 템플스테이는 다 그렇게 하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좀 올려보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옛날에 윤도현 밴드에서 네. 애국가를 락으로 만든다 할 때 그때 엄청난 반대를 그렇죠. 네, 그랬거든요. 기억납니다. 예, 예. 그랬던 것처럼 종교 시설도 뭐 그렇게 뭐 어느 정도 부분은 상업화를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사항을 이제 좀 이렇게 뭐랄까 톨러런스를 좀 둬야 된다고 봅니다. 네. 너무 종교는 보수적으로 접근하면 안 종교만. 된다. 그러면 홍보가 안 돼요. 그럼 홍보 안 돼. 자, 그리고 여러분. 이것만 보완하면 청년들이 템플스테이를 더 많이 찾아갈 것 같다라는 혹시 깨알 아이디어 같은 거 있을까요? 자, 우리 사원부부님. 저 같은 경우에는 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항상 어떤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이든 스님을 잠깐이라도 뵙게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 스님을 만나면 이제 항상 차담 시간을 갖게 되는데 네. 그 차담 시간이 보통 정교하지 않은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정교하지 않다는 뜻은 뭔가요? 혹시 잠깐만. 차담 시간이 어떤 뭐 주제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네, 그러니까 완곡하게 표현을 하자면 네. 스님께서 청자가 누군지를 확인하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스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그날 그 아이들이 듣게 되는. 이 전국의 스님들 중에 좀 찔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이거 내 되게 이야기 아닌가 이런 강연도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네. 차담도 굉장히 많이 접해왔지만 별로 의미 있고 인상적인 차담이 별로 없었다라고 좀 아쉬움이 남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왔기 때문에 스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느낌을 잘 못 받고 누구든 와도 똑같은 말씀을 하실 것 같고 그냥 마침 스님께서 머릿속에 떠오르신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누가 왔는지 왜 왔는지조차 별로 잘 모르시더라고요. 기존은 파악을 해야 되고 연령대도 네. 좀 파악을 해서 뭔가 스님께서 오신 이 청년들에게 뭔가 아니면 이 해외에서 오신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말씀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예컨대 예를 들자면 20대 초반에 여학생들이 좀 많이 있었던 템플스테이를 같이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고 뭐 3, 40대 아주머니들이 고민하고 있는 자식 문제와 남편과의 갈등 문제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좀 그러면 왜냐하면 사실 신도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전해왔으니까 스님께서 그걸 알고 말씀하신 건데 네. 끝나고 나서 우리 여기 뭐 들어온 거지? 약간 이렇게 회의감이 좀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디어 있어요 혹시 그래서?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 분명히 예약 시스템이 조금 더 정교해지면 누가 오는지 파악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럼 누가 오는지에 따라서 이 사람들을 위한 이런 주제의 얘기를 해줘야겠다. 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리부부님께서는 외국인 친구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네. 예. 그 친구들도 도움될 만한 아이디어 있을까요? 저는 이제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인스타그램에 이제 저스트비라고 네, 홍대 선언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는 인스타그램에서 그 선언에 대한 어떤 일들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고 일정표라든가 그다음에 여기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그리고 후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공유를 해주세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팔로우하고 있는데 여기는 정말 좀 가보고 싶다. 왜냐면은 제가 잊고 있어도 이게 알람이 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여기를 다녀간 사람들하고도 지속적으로 그 선원이 소통하는 모습도 굉장히 좋아 보였어요. 굉장히 이제는 젊은 감각으로 어떻게 보면 그 선원을 운영을 하시는 건데 네네. 그걸 보면서 이제 일정표도 쫙 나와 있고 여기 참여했던 사람들이 또 굉장히 행복해했고 좋았고 그러면은 네. 그걸 보는 사람들이 자기도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막 거기에 이제는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이런 후기가 많을수록 네. 외국 친구들도 이왕이면은 이런 곳으로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거고요. 그래서 네. 이제 절도 젊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이제까지는 우리는 어차피 조금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사람들이 너무 템플스테이 잘 찾아오니까 네. 라고 하는 그런 시야에서 벗어나서 인스타그램 필요하면은 소통을 위해서 하자. 그렇게 좀 하는 것들이 저는 되게 적극적으로 이제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도 그렇고 그다음에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그런 그 홍대 저스페이스 선언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와 여기는 정말 그래도 멋있다. 그래서 좀 다른 템플들도 그런 선언처럼 같이 따라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도 좋네요. 네. 자세한 또 설명도 중요하고 홍보도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찬미 부부님, 뭐 생각도 있으실 텐데 그 시설이나 프로그램 같은 개선점 같은 거 없을까요 혹시? 아이디어 중에? 그런데 요즘 템플스테이는 진짜 네. 젊은 청년들이 많이 찾기 때문에 네. 화장실 보수 공사도 화장실. 자주 하고 있고요. 네. 제가 이제 또 가려고 하는 템플스테이에 계신 스님께서도 네. 그 화장실에 관련해서 더 편리하게 사용을 하기 위해서 새 단장을 했다. 그래서 더 찾아와라 하고 좋은 쪽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어요. 그렇죠. 시설 중에 화장실도 빼놓을 수 없겠죠. 맞아요. 그리고 아까 뭐 옷도 말씀하셨지만 옷 같은 것도 변화도 좋고 네. 그다음에 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그 방이 있지 않습니까? 방 같은 거는 그냥 사실 그대로의 그 사찰의 그 문화를 그냥 그대로 좀 보존은 했으면 좋겠다. 아까 우리 천미부님께서 저번 주에 말씀하셨나요? 그 사찰에 대리석으로 깔자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약간 의아했어요. 그렇죠. 법당을.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 청년들을 잡으려면 요즘 문화와 가까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우리가 참불가를 부르는 아이돌을 만드는 겁니다. 왜 못 만들어? 아이돌 봐봐요. 훌륭하신 두 분이 계시는데 두 분이 아이돌 하시면 야 그건 좀 힘들 것 같아. 어쨌든 아이돌 결성을 해서 좀 더 정규 우리 쪽이 뭐냐 그 뉴진스 말고 뭐 불진스 뭐 이런 걸로 불교보이 뭐 이런 거 뚜따보이 뭐 이런 걸로 만들어서 새로 만들기보다 입이 조금 불자이신 연예인분들을 초청해서 네. 이제 노래를 같이 만드는데 이렇게 기회를 만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문화를 같이 공유를 네, 해야 된다는 네. 제 의견이었고요. 네, 좋습니다. 그 템플스테이에 참가하는 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나왔는데요. 스님과의 차담, 별로 안 좋아하시는 차담, 그 다음에 명상, 그리고 108배라고 합니다. 자, 2030 참가자들도 비슷할 것 같은데요. 자, 이런 체험을 좋아하면서 정작 절에 다니지 않는 그 이유가 뭘까요? 체험으로 그냥 끝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 해봤으니까 나 이제 이게 뭔지 알아. 근데 여기에 막 중독되거나 다시 하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또 되게 웃긴 게 만약에 여기 가는 친구가 야, 우리 한 번 더 가자 이러면 나쁘지 않아 같이 가자 이렇게 되는데 주변에서 그 누구도 다시 그렇게 말을 해주지 않으면은 네. 그냥 나는 체험해봤으니까 그러고 끝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한 번의 어떤 좋은 경험. 네, 맞아요. 이런 경험으로 식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물론 그 경험이 굉장히 좀 특별하기 때문에 또 가고 싶다 해서 개별적으로 가는 친구들도 있겠죠. 근데 네. 제가 봤을 땐 소수일 것 같고 만약에 이제 개신교에서 만약에 이런 템플스테이 같은 컬처가 있다라고 하면은 네. 교회에서는 100% 연락이 갑니다. 무조건. 템플스테이 이후에 연락이 갑니다. 그렇죠. 네. CS를 굉장히 잘해요. 커스텀을 고객 관리 정말 잘합니다. 네. 근데 우리 절은 어떠냐면 한번 왔다가 왜냐면 제가자도 아니고 그죠 수행자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러면서 너는 다시 네 자리로 가렴 이렇게 좀 드는 느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좀 불교의 물론 그런 에티튜드와 철학은 이해는 하지만 네. 만약에 그런 거를 조금 또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제가 한 번만 더 손을 내밀어주면은 네. 또 맞아 좋았었지 하면서 또 다시 오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한 번 오는 게 이제 여러 번이 되면서 이 사람이 또 불교의 매력에 더 빠지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 맞습니다. 네. 선생님. 예, 선생님 맞습니다. 말씀 너무 잘하시네요. 진짜 저기에 동의를 하는 게요. 네. 이 제가 이게 템플스테이 자체에 대해서는 템플스테이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약간 비판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요 문제에서만큼은 템플스테이를 변호해주고 싶은 게 템플스테이를 정말 잘 마무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규리버브가 말씀드린 대로 내가 신도가 되어야겠다로 이어지는 과정이 너무 험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는 그렇죠. 인연 안 맞고 가는 가는 인연을 막지 않는다고 하는데 네. 오는 인연 안 막는 거 좋으니까 가는 인연 주머니에 명함이라도 넣어줬으면 전화라도 한 번 더. 전화라도 한번 하고 보내줬으면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은 정말 들더라고요. 자, 근데 그런 일들은 타종교에서는 알아서 하는 조직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다 갖춰져 있잖아요. 네. 저희는 조금 그런 게 부족하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천미법부님, 어떻게 동감하세요? 같은? 네, 저도 규리버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게 절을 다닌다는 것과 템플스테이를 참여한다는 거는 아예 결이 다르다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요. 네. 그 사찰에서는 그 우리 사찰의 이름을 걸고 이 템플스테이 끝났으니까 우리 사찰에 한번 나와볼래? 라는 그런 붙잡음이 없어서 이게 종교적 관심으로까지 이어지기가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렇군요. 제 생각은요, 우리가 그들을 붙잡기 위해서는 아까도 항상 얘기했지만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뭐 KTX나 SRT 이런 거 타면은 겨울 산행 여행 1박 2일, 2박 3일 코스 이런 거 맞아요. 있듯이 가을은 뭡니까? 우리 절은 항상 단풍 옆에 좋은 명산 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을 뭐 겨울 산행 가을 산행 그런 여행 그런 2박 3일 프로그램 만들어서 한번 추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걸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행사도 하세요? 여행사를 하는 건 아니고요. 많은 걸 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템플스테이를 하나 갔는데 사실 저도 가고 싶으니까 이제 친구들한테 말을 해서 이제 이번에 여기가 일출이 좋은데 여기 한번 가보자. 혹은 남해 쪽에 여기가 좋다 그러는데 여기 한번 가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템플을 계속 데려가는 거예요. 지금 이 던진 질문이 뭐냐면은 제2의 템플스테이가 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왜냐면 템플스테이처럼 대중적이면서도 불교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아이템이 없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각자 머리를 좀 돌려보시고 제2의 템플스테이가 될 만한 뭐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한번, 예. 이제 역사를 되게 좋아하는데 맞아요. 사실 이상하게 우리나라 역사를 배우다 보면 불교 역사를 안 배울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국사 공부하시다 보면 많은 분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부분이 무슨 불교. 국사, 무슨 대사, 무슨 수선사 결사 이런 막 국사 용어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정작 이제 불교가 갖고 있는 역사적인 면모는 또 잘 현대인들이 접목시키지 못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찰이 보존하고 있는 전통적인 거, 사찰 음식, 사찰 문화, 문화재 이런 것들을 충분히 살리고 스토리텔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오, 좋은 아이디어 좋습니다. 스토리텔링이 또 컨텐츠로 이어지면은 그 네. 컨텐츠가 또 체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다 따로따로인 것 같지만 사실 되게 이게 맥이 다 연결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네.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 체험이 이어질 수 있게끔 관심을 가지면 정말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획기적인 어떤 그런 체험이라든지 그런 컨텐츠가 좀 나오긴 해야 될 텐데 참미부모님 혹시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나 이런 생각 한번 해봤다라는 거 있어요? 저는 사실 최근에 네. 지인의 그 추천으로 반야심경을 리믹스한 디제잉 노래를 유튜브에서 들어봤어요. 그래요? 네, 근데 그걸 듣자마자 와 이거다. 이건 소규모 클럽 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 진짜? 어깨가 엄청나게 들썩이고 오. 이거를 저희는 흥의 민족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술 대신에 음주 대신에 꽃차로 꽃차로. 꽃차를 대신한 그런 소규모 클럽을 만들어도 정말 붐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은 너무 획기적인데? 근데 이유가 반야심경 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반야심경이에요. 네, 맞아요. 마하반야 바라멜다 심경이. 마하반야 반야 저 들어봤어요. 들어봤어. 요즘 밈처럼 돌잖아. 네, 정말 되게 좋더라고요. 나도 좋았어, 진짜. 이게 젊은 층인 우리 세대를 잡으려면 그런 것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얘기할 때
유독 이해를 못하는 한 분이 계시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이상 독서랑 책이랑 어떤 그런 걸로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게 자꾸 개인적인 취향에 좀 초점이 맞춰서 답변하니까 좀 거시기 한데요. 근데 네.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그러니까 뭔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거를 대상으로 좀 가치화를 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음악 쪽이 전 굉장히 맞다고 봐요. 그래서 그 좀 타종교를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네. 개인적으로도 이제 CCM을 듣다 네. 보면 그러니까 가사의 의미 그런 것보다도 신나죠. 진짜 신나고 좋고 언제라도 즐기고 그러니까 콘서트와 같은 그런 분위기를 낼 수 있는 곡들이 많기 때문에 네.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자, 여러분 다들 템플스테이 여러 번 다녀보셨는데요. 템플스테이 처음 가보는 친구를 위해서 꿀팁 방출 한번 해주십시오. 자, 꿀팁이 있다면. 꿀팁. 잠을 충분히 자고 가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너무 맞지. 맞아, 공감해. 왜냐면 저는 이제는 초보 불자들,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외국인 친구들은 정말 상상도 못해요. 네. 내가 왜 일찍 일어나야 되는지를 아예 모르고 가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되게 좀 힘든 그 야행성 친구들은 그냥 아예 잠을 안 자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누워만 있다가 그냥 핸드폰 잠깐 안 본다고 하고 눈 감았는데 바로 일어나라 그러네? 근데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좀 피곤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한 4시 반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이 일과를 시작하는 게 네.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고행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좀 이제 경험이 생기다 보니까 외국 친구들한테 무리하지 말고 뭐 어디 가서 술 마시고 그러지 말고 일찍 자라고. 일찍 자라고. 일찍 자고 체력을 충전해라. 가서 이게 잠자리가 바뀌고 너무 일찍 일어나려고 하다 보면은 네가 적응을 못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죠. 잠을 네. 푹 자고 와라라는 꿀팁. 너무 좋네요. 자, 재우 부부님. 꿀팁. 템플스테이를 만약에 한국에 국한돼서 설명을 한다면 네. 그러니까 꿀팁 하나는 이제 한국 요즘 배전망이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찰에도 전기가 다 들어옵니다. 그럼요. 들어오죠. 그러니까 휴대폰 충전기 꼭 가져가십시오. 나중에 끝나고 나서 배터리 달았다 오오 막 이러지 말고 네네. 아, 그 급한 전화가 올 수 있으니까. 급한 전화가 올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 휴대폰 보고 밤새는 거 아닙니까? 그러지 말라라고 그러지 지금 말라라고. 말씀드린 네, 거죠. 그렇죠. 네, 좋습니다. 자, 사원법인님. 저는 꼭 후기를 확인해라. 오, 후기. 후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사실 아까 규리버부도 계속 말씀해 주셨던 거지만 네. 예약 시스템에 갖춰져 있지 않은 판국에 어디서 우리가 후기를 확인하겠어요? 방법이 뭐가 있어요? 구글 지도를 쓰십시오. 구글 지도에 사찰 이름을 뜨면 네. 거기에 사람들이 템플스테이 리뷰를 달아요. 맞아요. 오, 진짜요? 그래서 사찰에 네네네. 별점을 매기고 있어요. 맞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찾을 데가 없으니까 그렇게 별점을 매기고 있어. 그죠? 네, 절들이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본인의 절을 구글에서 맞아요. 검색을 하면은 별점이 매겨져 있습니다. 맞아요. 별점이 매겨져 네, 있어요. 근데 주로 외국인들이 특히 많이 매기고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야, 어떻게 보면 이거 찐으로 자기가 경험하고 올린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런 별점이잖아요. 네네네. 그거 야, 이건 확인하고 오십시오. 완전 꿀팁인데요. 저는 이게 꿀팁이면서 동시에 약간 경각심을 그쵸. 위해서라도 우리는 어쨌든 다 평가가 되고 있고 다 사람들이 후기를 남기고 있다. 우리가 못 보고 있었을 뿐. 그러니까 그걸 신경 써야 된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아, 역시 믿음이 갑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찬미법은님. 저는 친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너무 부담을 가지고 오지는 말되 그래도 어느 정도의 마음가짐은 가지고 와라. 그리고 부담 가지라는 얘기죠. 아니, 그렇게 부담 아니지만 어쨌든 템스 내에도 지켜야 하는 규율이 있기 때문에 네. 그 하고 싶은 거를 다 자유롭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거를 좀 알아두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1700년 한국 불교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까지 체험할 수 있는 템플 스테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있는 불교의 특별한 체험 프로그램이지만 청년들이 느끼기에는 분명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템플 스테이가 더 많이 사랑받고 더 오랫동안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도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알아본 청년 불자들의 생각을 담은 블랙박스! 오늘의 주제는 템플 스테이였습니다. 자, 오늘 함께한 이야기 한 줄로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템플 스테이란 무엇이다? 자, 각자 한 줄 평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규리버브님. 템플 스테이란 디톡스다. 디톡스다. 너무 좋습니다. 재호버브님. 템플스테이란
삶의 일부다. 삶의 일부다. 오, 좋습니다. 삶의 일부 맞죠? 자, 저는 사모님. 사실 두 개를 준비했는데 네. 하나는 비방용일 것 같아서 아, 그거는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래요? 알아서 편집하겠습니다. 템플 스테이는 신라 스테이가 아니다. 오. 그러니까 너무 놀라고 울지 말아라. 신라 호텔의 신라 스테이가 아니다. 그건 약간 비방용이었고요. 네.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씀은 템플 스테이의 방점은 템플에 찍혀 있다. 템플에 찍혀 있다. 네. 그러니까 스테이에 생각하지 말고 템플에 온다는 걸 생각해라. 그렇죠. 아, 네. 어우, 템플 좋습니다. 따옴표. 네, 이렇게. 템플 스테이다. 좋습니다. 템플. 자, 찬미버부님. 저는 템플스테이란 무지개다. 무지개다. 네. 왜요? 각각의 그 사찰마다의 템플 색깔이 프로그램도 네, 다 다르고 팔색조의 매력을 느낄 수 있다. 우리 찬미버부님 말씀도 좀 이렇게 이쁘게 하셔요. 네. 다 우리 불법 유튜브 멤버들이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불교 대표 방송 BT에서 만나는 이 시대 청년 불자들의 목소리 불법 유턴. 여러분, 다음 주에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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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